자, 처음부터 내가 다시 좀 설명할게. 녹화를 하느라고. 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처음에 에버리지겠죠? 에버리지 얘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치면 에버리지가 나오죠? 걔를 자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렁크 하고 뒤에 컴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콤마 0을 그럼 이렇게 잘렸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거죠. 룩업이죠? 가로 방향이니까 무슨 룩업이에요? H 룩업. H 룩업하고 얘가 기준이에요. 맞습니까? 기범 여로. 기범 여로. 기범아 열렬히 사랑해 오빠 이렇게 외워주세요. 기범 범은 요 밑에 범인데 제가 이제 범위를 잡을 때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제목을 잡아요. 나머지는 제목을 안 잡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목을 안 잡기 때문에 요만큼만 잡는 거야. 봐봐. 이해했어? 요만큼만 잡는데 여기서 잡을 때 중요한 게 얘가 밑으로 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기범 열. 자, 우리가 열 번호인데 지금 1, 2 우리가 학점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 구하는 거죠. 그래서 2를 씁니다. 그렇죠? 컴마 딱 했더니 true하고 false가 나오죠. 유사일치일까 정확히일치일까? 네? 유사일치. 왜? 구간값이잖아. 여기 73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있어? 없죠. 유사일치니까 뭘 써줘야 돼? true를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를 쳐주면 나옵니다. 오케이? 첫 번째 거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지우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기법 500열은 음. 범위의 10번입니다. 그렇죠. 범위의 열 번호인데 이거 가로 방향이니까 이거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위의 열 번호예요.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1번을 했어요. 두 번째 거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이것도 공식을 여러분 외워야 되는데 제가 뭘 했냐면 D로 시작하는 함수 있잖아요. 자, 룩업 공식 정리해 봅니다. 룩업 공식 뭐였죠? 자, 룩업 이런 뜻이 있어요. 찾는다 뜻도 있고 물어본다 뜻도 있는데 우리 뭐지? 추앙한다라는 얘기를 어떤 드라마에서 하던데 무슨 드라마였지? 몰라? 아무튼 룩업 올려다본다, 추앙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타겟은 누구야? 기범. 기범. 네, 기범. 열. 5분. true는 유사일치. false는 뭐죠? 정확히 일치. 이를 기준 범위 열은 열번호. 그렇죠? 그 다음에 D 함수,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어요. D를 시작하는 함수는 공식이 다 똑같아요. 그럼 셜록 홈즈가 열차의 뒷칸에 가서 D가 D야, 그치? 범위를 열심히 조사했다. 범열. 근데 이 범위도 제목도 들어가야 돼. 이 범위도 조건을 정해줘.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퀄, 이거 쉬워요. 자, 이퀄, 그 공식만 알면 돼요. D, 뭘 쓰라고 그랬죠? D 에버리지 써야 되겠죠? D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고, 공식이 뭐라 그랬지? 범열죠. 근데 범위는 이건 전체를 잡으라 그랬어, 제목까지. 얘만 그래. 나머지 건 제목 안 잡아. 범, 열. 열은 우리가 뭐의 평균이에요? 총계의 평균이죠? 총계의 평균. 그러니까 총계의 평균이니까 1, 2, 3, 4, 5. 5를 써주는 거야, 범열. 열번호. 조건은 뭐야? 지역이 서울인 거. 그래서 D 함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범위건 조건이건 다 이 제목을 잡아준다. 알겠죠? 이함수 전체 다 그런 예, D 함수는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는 여러분 절대 참조를 안 했네. 왜 안 했지? 내려올 게 없으니까. 한 칸이라서. 뭐 내려오고 땡기면은 고정시켜야 되는데 땡길 이유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상대 참조를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엔터 쳐보세요. 이 값이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소수 한 자짜리까지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런데 함수에서 굳이 또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래요. 뭐를 이용해서? 라운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라운드 하고 여기다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2를 써줍니다. 오케이? 쫓아오고 있니? 이렇게 써요. 2번을 했어요. 자, 3번을 해볼까요? 3번 해봐도 될까요? 3번에 보면은 지워보시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차츰차츰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2번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실체를 알아야 돼. 자, 서울 지역의 총계. 얘가 얼마야? 179지? 서울 지역의 총계. 124지? 어? 나머지는 서울이 없지? 그러면 이 179와 124를 더해서 나누기로 한 거. 요 값이에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게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평균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 자, 여기 제품 코드 여기를 갖다가 대놓고 이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산일자, 인식표 등에서 제품 코드를 구하셔. 제품 코드를 구하는데 제품 코드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복잡한 얘기 빼고 표시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코드가 JH, 생산일자 2018년 10월 2일, 인식표가 K이면 JH가 그대로 대문자로 먼저 표현이 돼야 돼요. 그쵸? 대문자로 표현되려고 그러면 먼저 대문자를 만드는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그때 함수가 주어져서 어떤 함수일 것 같아? 어퍼. 여러분 소문자로 만드는 함수는 뭔지 아세요? 로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퍼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이퀄을 뺐네. 얘를 클릭하고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치면요. 범위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표시 해줘야 되죠. 이제 연결 연산자 뭘 써요? 엔드 연산자 쓰죠? 앰퍼샌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다음 쌍따옴표 마이너스 쌍따옴표 이렇게 컨트롤 엔터. 그럼 마이너스까지 붙었죠? 그 다음에 날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날짜 중에서 뭐만 구하라고 돼 있죠? 월만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월 구하는 함수 앰퍼센트 붙이겠죠, 물론. 그 다음에 month 뭐에? 요 생산일자 요거죠? 컨트롤 엔터. 그럼 이렇게까지 나왔네요. month까지. 오케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기호 다시 한번 붙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기호 했던 거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컨트롤 엔터. 자, 마이너스까지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뭘 붙이죠? 인식표를 붙여야 되겠죠? 인식표는 대문자로 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M% 항상 M%를 연결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M% 한 다음에 인식표에 어퍼하고 인식표 예 바로 닫고 됐죠? 컨트롤 엔터 됐나요? 이게 정답이에요. 지우고 다시 해보세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까요? 그 다음에 썸이프예요. 썸이프는 공식을 알아둬야 되는데 썸이프 if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if를 다. 먼저 카운트 if라는 게 있어요. 카운트 if.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예요. 그래서 그걸 카운트 if.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sum if 나누기 count if는 평균이 돼요. 조건에 맞는 sum 나누기 조건에 맞는 거기에 해당되는 셀의 개수. 그러면은 평균이 나와요. sum if하고 count if를 섞어서 많이 나와요. 알겠죠? 비에버리지로 할 수 있는 함수를 sum if 나누기 그다음에 count if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count if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범위에 맞는 조건. 이게 공식이고 그다음에 썸이프는요. 썸이프는 범위 이 범위 조건에 보면 범위 조건 합 이게 합할 범위예요. 범위 이 범위는 조건에 보면 조건 합 범조합. 그래서 외워두세요. 범조합. 그러면 에버리지 if가 있어요. 얘는 범, 조, 평. 평균할 범위.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 조건이 하나인 경우잖아.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가 sum ifs. 얘는 합이 먼저 나와요. 합할 범위, 합, 범조, 범조. 조건의 범위, 조건. 두 번째 조건의 범위, 조건. 그러면 sum ifs만 있을까요? average if도 있어요. 얘는 평, 범조,
공식을 다 외워요. 오케이? 그럼 해볼까? 카운티프는 공식이 뭐라고? 범조. 썸이프는 공식이 뭐라고? 범조합. 에버리지프는 범조평. 썸이프스는 합 범조 범조. 에버리지이프스는 평 범조 범조. 다시 카운티프는 범조. 썸이프는 범조합. 에버리지프는 범조평. 썸이프스는 합 범조 범조. 평 범조 범조. 썸이프스는 합 범조 범조. 오케이? 됐어요? 이해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까 그거 물어봤잖아. 썸과 썸이프의 차이점은 뭐냐? 썸은 범위에 있는 전체의 합계예요. 에버리지 if는 범위가 있는데 조건에 맞는 합이에요. 에버리지는 전체 평균이에요. 범위에. 근데 그 범위 중에서 조건에 맞는 평균이 에버리지. 오케이? 그런데 이 조건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썸 if를 쓸 수도 있고 에버리지 if를 쓸 수도 있지만 뒷썸을 쓸 수도 있고 뒤에버리지를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기 구해보겠습니다. equal sum if 자 공식이 뭐라 그랬죠? 범조합이죠. 첫 번째 범은 조건의 범위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지구 물산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지구 물산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제목은 항상 빼라 그랬어. 얘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죠. 절대 참조할 이유는 없어요. 한 칸이니까 내릴 게 없으니까. 근데 컴마 그 다음에 범조. 조건은 뭐야? 지구물산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써주면 돼요. 그래서 썸이포, 카운티포 이런 거를 직접 써줘요. 그쵸? 한번 찍으면 안 돼.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는데 찍어도 틀리지 않아요. 찍어도 틀린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지구물산 그 다음에 뭐죠? 합할 범위 판매 금액 합계니까 합할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겠죠? 맞습니까? 엔터를 치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구한 거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구물산에 해당되는 예, 지구물산에 해당되는 예, 지구물산에 해당되는 예, 또 지구물산 있나? 없죠? 그걸 다 합한 거예요. 이 세 개를. 됐어? 이걸 합한 거가 썸이프로 구한 거야. 물론 뒷섬으로 구할 수도 있어. 뒷섬으로 구할 수도 있어. 여러분 만약 이걸 뒷섬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뒷섬 밑에 내가 한번 구해볼게. 이퀄 뒷섬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범열조죠. 범위는 전체 범위죠. 그쵸? 맞죠? 네. 범열 몇 번째 열이에요? 1, 2, 3, 4 네 번째 열이죠. 자 조건은 대리점이 지구물산이죠. 네. 대리점이 지구물산 제목까지 잡아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값이 똑같아요. 맞죠? 썸이프나 뒷섬으로 하는 거랑 결국은 같아요. 오케이?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했죠? 그럼 여기까지 구해놨는데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10의 자리에서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100의 자리 동그라미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제 버림하는 거는 라운드 다운이겠죠? 맞죠? 그럼 라운드 다운. 그리고 여러분 소수점이 없어지고 100의 자리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두 개가 나와요. 이거 돈 걷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까지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한 번만 더 보여줘. 네. 거기 여기 프린트볼에 있어. 네.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우고 다시 해보세요.
됐어요? AS 만료일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엔드 오브 먼스라는 게 있어요. 엔드 오브 먼스라는 거. 엔드 오브 먼스라는 거를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얘를 상식적으로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면 equal EO months, EO months, 엔드 오브 먼스는 그 해당하는 월의 맨 마지막 날짜를 가져와요. 보통 AS가 종료한다 그러면 그 달까지는 해줄 거 아니야, 그 달. 원래는 그달 AS가 기간적으로 보면은 15일 날 끝난다 그러면 31일까지 좀 해주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날짜를 찍어 봅니다. 날짜를 찍고요. 컴마 1년이면은 몇 달 후가 될까요? 그러니까 월수를 써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엔터 한번 쳐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2월 28일이 나왔죠? 2월 28일은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1월 20일이잖아요. 그럼 1개월 후면은 2월 20일이죠. 그런데 2월의 마지막 날짜라고 해서 2월 28일까지 한 거예요. 한 달 후 마지막 날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한 그- 번만. 한 번만 더. 이게 지금 2021년 1월 20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 달 후라고 해서 컴마 1을 썼단 말이야. 컴마 1을 썼을 경우에는 뭐냐면 한 달 후면은 2월 20일이잖아. 네. 그런데 2월 20일이 종료일이 아니라 그 2월의 마지막 날짜, 2월 28일이 AS 만료일로 하는 거. 그게 엔드 오브 먼스예요. 그래서 콤마 1이 한 달이면 1년은 1년은 10일을 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12, 1년 후가 1월 31일이 되는 거야. 2022년. 2022년 1월 20일이 아니라 1월 31일이 된 거야. 이게 엔드 오브 먼스야. 그런데 해봤더니 1년인지 2년인지 이 두 가지가 있네? 그렇지?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 12가 아니라 만약 여기가 1년이면 12, 그렇지 않으면 24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12가 그냥 12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얘를 지우고 예? 자, 이 품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 품을 씁니다. 뭐가? 요게 그쵸? C27이 이게 뭐이면 1년이면 이 조건에 맞으면 1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 12하고 24가 뭐예요? 네,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오긴 나왔는데 한번 해볼게요. equal 여기 옆에다 한번 써보겠어요. equal if 이 조건에 맞는 거 요 C27이 equal 1년이면 어떻게 돼? 1년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12가 나오고. 그렇지 않다라는 건 2년이라는 거죠? 2년이면은 뭐예요? 24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지금 12가 나왔죠? 밑으로 쫙 드래그 해봐요. 컨트롤 엔터 치면 어떤 건 24가 나오죠? 어떤 건 24가 나왔어요? 2년일 때. 그쵸? 경우에 따라서 12가 나올 수도 있고 24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드래그하고 여기를 엔터를 쳤는데 여러분 요거를 잠깐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랜덤 원스는 그달의 맨 마지막 날짜를 가져온다 그랬죠. 여기 뒤에 몇 개월 후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년 아니면 2년밖에 없으니까 12 아니면 24가 나와요. 그래서 만일 C27이 1년이면 12가 전체가 뭐로 바뀌어요? 12가 될 수도 있고 또 2년이면 24가 될 수도 있어요. C27이 1년이면 12가 C27이 2년이면 24로 바뀌는 그 구문. 그 구문을 가져온 거야. 그럼 얘는 딱 두 가지만 나와. 12나 24로 바뀌는 거야. 질문을. 선생님, 비용함수는 그럼 이 함수 자체는 12를 1년 지나게 해주고 24는 2년 지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1년이면 12달 후, 2년이면 24개월 후, 여기에 12 아니면 24를 넣어줘서 거기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엔터를 쳤더니 얘가 어떻게 됐다 봤더니 얘는 2021년 7월 5일이었죠. 2년 후면은 2023년 7월 31일이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우고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하면서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몸이 익어야 돼요. 하늘이는 안 왔지? 서연이 왔고 공지은 왔고 박채은이는 계속 안 오네. 보민이 한별이 안 왔고. 네. 만약에 AS 기간이 3년까지 있어요. 3년까지 있으면은 그거 한번 해볼까? 네. 뭐 그런 경우 3년 1, 2, 3년으로 돼 있다. 그럼 내가 한번 이걸 바꿔볼게. 2년 이거를 3년으로 바꿔볼게. 좋은 질문이에요. 좀 복잡한 걸 알고 싶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1년이면 12 맞죠? 이품을 하나 더 써야 돼요. if. 가중 if를 써야 돼요. if. 또 C27이 이퀄 모이면 2년이면 뭐 24. 또 조건을 달 이유가 있을까? 나머지로 하면 될까? 나머지는 뭐야? 36. 그렇게 해가지고 가로 닫고, 그쵸? 가로가 몇 번 열렸어요? 두 번 열렸으니까 두 번 닫아줘요. 오케이? 선생님, 이거 이문산도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네, 다시 해줄게요. 자, 먼저 이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를 김기록 거를 3년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1, 2, 3년 이거 지워보고 조금 어렵게 가볼게요.
옆에다가 1년이면 12가, 2년이면 24가, 3년이면 뭐가? 3년이면 뭐가? 36이 나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equal, if 써보세요. if 뭐가? 얘가 뭐이면 1년이면 뭐? 12. 그쵸? 나머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세 가지 조건이니까. if 하나 더 달아야 되죠. if 바로 열고 또 들어갑니다. 이게 다중 if예요. C27이 뭐이면 2년이면 뭐? 23. 그렇죠? 또 if를 달 이유가 없죠. 이제 나머지. 나머지는 얼마요? 36. 그러면 가로를 두 번 열었으니까 가로를 두 번 닫아줘야 되죠? 컨트롤 엔터.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눈으로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복잡한 수식이 자꾸 수식으로 보지 말고 12 아니면 24 아니면 36이다. 숫자다라고 생각합니다. 12 아니면 24 아니면 36이다. 라는 숫자를 자꾸 봐야 돼요. 이거 수식으로 보면 이제는 못해요. 이 덩어리가 복사해 붙여놓을 거야. 그러면 AS 만료일을 볼게요. 자, equal 이어먼스를 써야 되죠. 이어먼스 쓴 다음에 날짜를 먼저 쓸 거 아니에요. 그쵸? 날짜를 쓰겠죠. 컴마. 여기 뒤에 올 거는 뭐야? 12 아니면 24 아니면 36 이거지. 아까 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거 복사해놓고 컨트롤 C를 복사해놓고 여기다 그냥 다시 한번 씁니다. equal 25 months 대상 날짜 여기죠? 컴마 이 뒤에 이게 복잡한 이게 equal은 빼야 되겠죠? 이게 뭐야? 12 아니면 24 아니면 36 이거지. 그쵸? 그리고 그 뒤에 가로를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보자. 그럼 뭐다? 이게 뭐다? C27이 1년이면 12. C27이 2년이면 24. 나머지는 31.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12가 나오면 12개월 후에 마지막 날. 24가 나오면 24가 나오고 마지막 날. 36이 나오면 36이 나오고 마지막 날. 이건 대표 셀이지만 이게 B28, B29 이렇게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됐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결석해? 나빴다. 그치? 이번 주가 회사 해 보니까 끝까지 듣는 사람은 껴하는데 중간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필기는 그래도 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필기가 걱정이. 주인이 오늘 가나? 와, 오늘 할수 있어요. 수업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 주 열심히 해야 되고 친구 몇 명 오겠지? 이제 필기 안 할래. 필기 안 해. 진짜 힘들어. 애들도 안 해. 근데 필기 하면 근데 애들이 힘들어. 하지? 그래서 이번에 개설이 안 되면 안 하려고 나. 근데 개설이 돼가지고 한 건데 1교시에 ITP 듣는 학생은 한 명도 결석이 없어요. 다른 쫙. 근데 2교시부터 좀 결석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3교시는 점심 먹고 나서 1, 2교시에는 결석이 없고 3, 4교시에는 좀 결석이 있고 5, 6교시가 위태위태해요. 필기가 힘들죠. 자,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다 지워. 근데 다 지우고 이제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해봐. 여러분 힘으로 해서 다 된 사람은 지금 뭘 하느냐면 2회차 있죠. 2회차 이런 게시판에 가보면 2회차 끝난 사람 거기까지 다 된 사람 바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안 할 테니까 2회차 어딨냐면 학습자료실에 271 271 있죠. 함수 빼놓고 다 해봅니다. 근데 바로 함수 빼놓고 다 해보는데 기본 작업 1번은 할 필요 없겠지? 기본 작업 1 빼놓고 어? 함수가 다 되는 사람. 그리고 내일은 2회차 함수를 내가 정리를 해주고 어? 네. 그리고 3회차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8일 남았습니다. 8일. 선생님이 지금 8회를 다 풀어보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오케이? 네. 잘하고 있어요. 따지 마시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데 모르겠다. 안 나오는 친구들은 모르겠고 알 수가 없고 왜 신청했는지 모르겠고 신청 안 했으면 선생님도 방학 때 쉬고 좋은데 왜 신청해놓고 안 나오고 나쁘다.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 좀 해봐. 여러분들이 또 한다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어쩌라고. 나빴다. 그쵸? 라운드로 내림을 할 수 있어요. 응? 라운드로 반내림을 할 수 있어요.
라운드로 안 하고 내림을 하는 걸 라운드 다운이나 라운드 다운으로 하는 거고 네. 수가 4, 뭐 5 이하면은 내려지는 거죠. 혹시 그냥 라운드는 그럼 그냥 라운드는 뭐냐면 5 이상이면 올라가고 네. 5보다 작을 이하면- 때는 내려가고. 아, 그러니까 라운드는 뭐냐면 반올림인데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내려가는 거. 근데 올림은 무조건 1이라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네, 내림은 9라도 내려가는 거. 그렇죠? 서비스는 그 제목 빼고 다 잡는. 네. 네. 서미프는 그렇죠. 제목은 잡으면 안 돼요. 네. 음. 선생님 라운드 다운이어도 마이너스 2라고 써줘야 돼. 2라고 써주면 안 내려줘. 마이너스 2는 그런 차원의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하면 위로 올라가요. 00,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고 2는 1, 2는 소수 이하로 내려가는 거고 그게 뭐 무조건 자릿수는 잡아줘야죠.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은 뒤에 뭐 0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이걸 써줘야 되죠. 몇째 자리까지 뭘 할 건지는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릿수에 대한. 근데
응? 응, 여기 문짝이 붙이는 거 까먹었어. 응. 선생님 보여줄게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기본 작업 2번? 지금 이거요. 이거 골뱅이로 받아야 돼요. 선생님 피벗 테이블 삽입할 때 그 제목까지 사시는 피벗 테이블 삽입할 때 어떤 거, 피벗 테이블 네. 어디 하고 있지? 이거 구분합할 때 부분합할 때. 그 다 잡는 거, 제목까지. 그쵸? 부분합은 다 네. 잡아야죠. 내가 아까 그거 잡지 말라 뭐 이런 거는 함수에 대한 얘기죠.
혼자 신부는 기본 작업 3번. 여기 어떤 거? 조건부 서식?